지방 소멸이라는 네 글자는 어느새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주문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통째로 사라진다. 고향을 살려야 한다. 지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유기다. 눈물겨운 감성파리와 함께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전국 각지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수사로 포장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이면을 냉정하게 해부해보면 그 실체는 처참할 정도로 기형적입니다. 그것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거대한 세금, 블랙홀이자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가장 잔인한 자원 낭비의 현장입니다. 감상적인 고향 살리기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숨겨온 지방 소멸 방지 정책의 끔찍한 위선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 하나의 실리적 대안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령 인구는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꼴찌 수준의 출생률과 함께 광속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고 폐교된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부,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등골 빼먹는 사교육비를 억제하는데 단 1%의 영향이라도 주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되어 배정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탓에 쓸 곳 없는 지방 교육청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 예산만 넘쳐나니 시골 교육청들은 불필요한 기자재를 사들고 전국의 학교 시설을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며 혈세를 탕진합니다.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금이 집중되어야 할 혁신적인 곳은 외면당하고 돈이 남아도는 기형적인 지방 교육 블랙홀로 국가 재정이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모순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눈먼 돈이 되어 현장에서 살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풍경이 바로 황제 스쿨버스와 먹튀 유학 비즈니스입니다. 전교생이 단 한 명뿐인 어느 산골짜기 시골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교장, 교감, 행정, 직원, 영양사 등 수많은 교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며 연간 수억 원의 공교육 예산이 낭비됩니다. 앞권은 등하교 풍경입니다. 아이 단 한 명의 등하교를 위해 대형 스쿨버스가 매일 아침 골짜기로 출동합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안전도우미를 세금으로 고용해 개인 콜택시처럼 굴리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금의 효율성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학교를 없애면 지방이 죽는다는 맹목적인 명분 아래 이 기괴한 연극은 매일 반복됩니다. 지자체들이 폐교 위기를 막겠다며 수천만 원의 주거비와 정착금을 내걸고 대도시 학부모들을 유혹하는 농촌 유학 정책 역시 실패한 비즈니스의 전형입니다.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에 지친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아가며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류는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연을 즐기며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은 초등학교 시절에만 잠시 감성 체험으로 머물 뿐입니다. 정작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면 입시와 교육 인프라를 찾아 일제히 대도시로 리턴해버립니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0%에 수렴하며 남는 것은 지원금만 챙겨 떠난 자리의 허탈함과 낭비된 혈세뿐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포퓰리즘은 인프라와 복지 영역에서 비효율의 극치를 달립니다. 단 몇 가구, 그것도 고령의 노인 몇 분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 있습니다. 경제적 생산성이나 인구 유입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고상한 명분 아래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그 몇 안 되는 가구를 위해 산을 깎아 도로를 포장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상하수도,
관로를 깔아줍니다. 앞으로 사람이 늘어날 확률은 0%에 수렴하는데 유지 보수 비용만 평생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명백한 자원 낭비의 현장입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들이 도입한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의 교통복지 정책도 현장의 실상은 냉혹합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시골 노인들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이동수단이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무료 혹은 초저가 복지 셔틀은 노인들을 읍내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용도를 넘어 읍내 복덕방이나 화투판 혹은 장날 나들이를 위한 전용 택시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노인들의 여가와 도박판 교통편까지 스폰서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지의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혈세로 유지되는 방만한 포퓰리즘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감상적인 고향 살리기 프레임은 소중한 국가 재정을 좀먹는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억지스러운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경제, 공학적 체질 개선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선을 타파할 실리주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거점 도시 중심으로의 인구 집약입니다. 인구가 이미 소멸하여 살릴 수 없는 시골 지역에 인공호흡기를 붙이느라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범죄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소멸하는 오지에 돈을 뿌릴 바에야 그곳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교육, 의료, 일자리가 갖춰진 인근의 중소거점 도시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도시, 이주 비용 및 주거 정착금을 대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에 강제로 살게 하며 세금을 쏟아붓는 대신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거점 도시의 인프라를 집중하고 그곳으로 인구를 자연스럽게 집약시키는 것이 세금을 아끼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입니다. 이어서 농촌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시골은 더 이상 사람이 모여 살아가야 할 거주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촌은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국가 식량 생산기지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 노인들의 소규모 수동 농업 체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보조금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완전히 타파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진농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대기업 자본과 고도의 스마트팜 기술, 첨단 무인 자동화 장비를 결합해야 합니다. 소수의 전문 농업 경영 인력이 수만 평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완전히 체질을 개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흩어져 사는 곳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산업 현장으로 농촌을 탈바꿈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매년 수십조 원의 세금이 밑 빠진 독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소중한 국세입니다. 더 이상 감성파리 정치인들과 지자체의 이권 카르텔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세금을 부어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두려는 시도는 위선이자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과감히 내려놓고 철저한 경제적 실리와 효율성의 잣대로 지방, 소멸 정책을 대수술해야 할 때입니다. 비효율을 도려내고 거점 도시 중심의 집중과 농촌의 첨단 기업농 전환이라는 잔인하지만 명백한 실리적 대안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